케이크 시트에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올립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 가루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제과점에서 한 달에 쓰는 설탕만 120kg에 달하는데 설탕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설탕값이 처음에는 한 7%, 6% 이렇게 오르다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은 자꾸 떨어지고. 설탕 가격 급등 뒤엔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 인하 폭과 시기를 짬짬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표급부터 실무진까지 직급별로 주기적으로 연락해왔고 가격 인상 제한을 수용하지 않는 식품이나 음료 기업 등을 함께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담합으로 제당 3사가 올린 매출은 3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이들을 수사했던 검찰은 담합 이후 설탕 가격이 최대 66.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에 모두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업체당 평균 과징금 기준으로는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제당 3사는 지난 2007년에 담합 행위로 511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다시 불법을 저질렀고 공정위 조사 시작 뒤에도 한동안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이런 진입 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과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밀가루랑 설탕 파는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설탕 밀가루 가격이 4에서 6% 정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 제분 제당 업체들이 가격 조정에 나섰습니다. 업체별로 보면요,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설탕은 15개 품목 최대 6%, 평균 5% 낮췄고요. 밀가루는 16개 전 품목 최대 6%, 평균 5.5% 내렸습니다. 앞서 대한제분도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낮췄습니다. 식당이나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20kg 대포장 제품이 중심이고 3kg, 2.5kg, 1kg 같은 이 가정용 소포장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사조 동화원 역시 중식용, 제과제빵용 이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요. 삼양사도 업소용과 소비자용 설탕 밀가루 가격을 평균 4에서 6% 내렸습니다. 특징은 가정용과 업소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을 같이 내리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 같은 가공식품에 폭넓게 쓰이고 밀가루 역시 라면, 빵, 과자, 면류 등 거의 모든 분식, 외식 메뉴의 기본 원재료입니다. 식품 가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전체 물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언급한 업체들은 전부 다 최근에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업체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이 먹거리 물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가격 담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영향도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이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밀가루 설탕 업체들의 이 담합 적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과점을 이용한 고물가 행위는 국가의 공권
인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도 이미 진행돼 업체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대한제분, 사조동화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 관계자들이 이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됐고요. 담합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 2천억 원이 넘는 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런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란도 생활 물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 중 하나인데 이것도 담합 의혹이 불거진 모양이네요. 네, 이 계란 가격을 조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조장하고 사실상 가격을 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 심사관은 이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상승세가 꽤 길었습니다. 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올랐고요. 특히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 자료를 보면 계란 한 판, 이 30개 가격이 한때 8,588원까지 올라서 전년 평균보다 15% 넘게 비쌌습니다. 통계청은 계란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공정위는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이미 급등했고 이게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검찰이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을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죠? 네, 이 원가가 내렸는데 가격은 왜 그대로냐는 소비자들 말이 많은데요. 밀가루 업체가 이 가격 담합한 게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20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이 제분사 6곳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입니다.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꺾인 뒤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더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칼국수, 만두, 튀긴 외식 메뉴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40% 넘게 뛰면 빵값, 분식값, 외식비가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오른 가격이 다시 안 내려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구조적으로 높아진 셈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수사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물가를 안정시킬 방안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설탕도 시장도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설탕 역시 몇몇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도 가격 담합이 확인됐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설탕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서로 미리 정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3조 2,715억 원인데요. 대표급 임원 일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연락을 피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라는 증거 인멸 지침까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 정도 상승했는데요. 설탕은 더 체감이 크죠. 음료,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소스, 가공식품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설탕 가격이 60% 넘게 오르면 이 편의점, 카페, 마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음료 하나, 과자 하나 다 비싸졌지 이 느낌이 생긴 겁니다. 밀가루와 설탕 담합 규모를 합치면 거의 10조 원 넘게 달하고요. 검찰은 부당이득을 각각 수천억 원대로 보고 있는데요. OECD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약 9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로 넘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요새 김 가격이 많이 오른 모양이네요. 네, 이 마른 김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 1월 하순 기준으로 10장당 1,515원인데요. 이 1,500원을 돌파한 거는 10일 평균으로 했을 때 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가격은 2년 전보다 약 50% 오른 수준인데요.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장당 100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하순 장당 150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지난 2023년 이후 오름세가 가팔라졌는데요. 연간 마른 김 평균 소매 가격은 2023년에 전년보다 10% 오르면서 장당 100원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25%나 뛰었고 지난해에는 8%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 바로 이 세계적인 김 인기 때문인데요. 김이랑 김밥이랑 해외에서 인기가 참 많았잖아요. 해외 스타들이 SNS에서 먹방도 많이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지난해 김 수출량은 전년 대비 13.7% 많은 1억 700만 속에 육박한데요. 한 속이 100장이니까 107억 장이 해외로 나간 겁니다. 물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일본과 중국, 태국, 미국과 러시아, 대만 순이었습니다. 김 가격이 올라간 게 이 전체 수산물 가격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서요. 작년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5.9%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국민 생활 필수품의 물가를 올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을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은 재분사 7곳이 공모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재분사 대표 6명 등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6년 가까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올라갔는데 2020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밀가루 소비자 지수는 36.12%로 같은 시기 소비자 물가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설탕 시장에서도 3개 업체가 지난 4년여간 3조 2,7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국내 1, 2위 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관계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즉각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과소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물가 변동 여파를 전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치솟아 그 피해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하여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미락한 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6,700억 원, 부당 이득은 최소 1,600억 원에 달하는데 검찰은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들끼리 담합을 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는 개인이 담합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달러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데 우리나라에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법정형이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환입니다. 설탕 사건은 그 24년부터 공정위가 조사해 왔고 24년 말에 이제 공정위와 검찰에 그 자진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공정위 조사는 지속돼서 25년 9월쯤에 이제 마무리 단계였고 그때 이제 검찰이 그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 고발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마무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는 2월 11일 날 있습니다. 밀가루 사건은 제가 취임한 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이고요. 10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이고 검찰 고발 요청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공정위 고발했고 검찰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밀가루는 3월 초쯤에 공정위 조사는 완료될 거고 심의는 한 그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이미 25년 1월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400억 조금 못 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6개 법인이 24년 말에 고발되었고요. 지금 검찰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 그 담합은 관련 매출의 20%까지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등을 통해서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때는 하한까지 둘 수 있는 시행령 혹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 이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 명령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참고로 있는 그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좀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 아까 과징금을 400억 했다는 게 어떤 거에 대한 400억이에요? 한전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담합 사건. 오늘 이 사안 아니고 이 사안까지 한전의 입찰 담합 이 얘기하는 그 사안 맞습니다. 그 사안입니다. 담합 규모가 6,776억인데 400억 했으면은 몇 프로이기? 391억 정확한 액수는 391억이고 7%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왜 7%밖에 안 했어요? 여기 20%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한은 20%인데 현재 시행령이나 고시가 감면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빨리 고치십시다 그러면. 예, 시행령 이건 전에 고시-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고치는데 상반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뭘 상반기에 해요? 지금 바로 하지. 준비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준비돼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적용해서 그거를 시행령이나 규칙에 너무 자세히 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 적정하게 최대한 빨리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야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미리 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할 최대한 필요가 신중하고 사회적 일단은 시행령은 일단 너무 그 법률을 거의 뭐 무력화하다시피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시행령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빨리 고치고 예.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규칙, 처분 규칙 이런 걸로 정하고 그 안에서도 재량으로 사안별로 행정관청이 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시행령에다 자세히 최대한 빨리 고치게. 네,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그거 하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범죄 수익 몰수 추징하고 과징금은 병과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하고 몰수도 하고? 예, 근데 그 사유로는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서 처벌받아서. 어쨌든 이런 범죄적인 수단을 통해서 걸리면은 이렇게 제재를 해도 이익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이 기속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주주인데 이게 처벌 받아봐야 고용사장 아니면 뭐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일 거고 이게 뭐 내려오면 과장 그럴 거고 이익은 다 남고 벌금도 얼마 안 되고 과징금도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고 그럼 계속하죠. 맞습니다. 이게 소위 특별 예방 효과가 없잖아요. 일반 예방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례를 보고 이거 하다 우리 큰일 나겠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예방이죠. 예. 그걸 한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해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범할 것 같아요. 재범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엄정하게 좀 규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공정위가 지금 어쨌든 이게 검찰도 그러고 애썼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뭐 몇 달씩 걸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예. 인력을 늘려야죠, 그러면. 예, 예. 인력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수사를 하고 처분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이제 줄어들 테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인력을 좀 줄여도 되죠. 예. 지금 온 세상이 이 위반 투성이라 예. 그 걷어내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도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인력도 늘리시고요. 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해주시고 시행령 빨리 준비하고 동시에 처분 기준도 만드시고 부패재산 몰수 조항이 이게 정상 가격과 담합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법원에 몰수 판결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예, 하급심에서 2차례 정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수 규정에 대해서 일종의 간주 추정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주가 조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몰수 추징에 관한 간주 규정을 두고 그 아래 이제 시행령 형태로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을 네. 입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수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재형 법정주의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법률 단계에서 간주하는 규정까지는 두고 네.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 위임 입법을. 그래서 입찰 비리 이게 대개 이게 지금 담합이라고 하는 게 유형화돼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뭐 낙찰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몇 개 유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 가격에 대한 간주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증명되지 않은 그 가격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할 때는 입찰 예정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입찰 주체가 추정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실제 낙찰 가격하고 차이를 뭐 한다든지 뭐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라든지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같이 올렸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일반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벗어난 거는 담합에 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걸로 그런 조항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예, 일단은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익 환수를 좀 추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져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매출의 30% 혹은 20% 이런 네. 추정에 의한 부당이익 환수인데 이 규정으로 부당이익 환수가 부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가격 추정 네. 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징금 규정은 약간 추상적이거나 예. 또는 뭐 하위 규범으로 정해도 되는데 몰수 규정은 형사 처벌이라서 법에다 엄격하게 최대한 확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예.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은 이런 담합 수사 안 합니까? 예, 그 공정거래법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 규정도 이제 손봐야 될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검찰에게 고발하는 조항이 많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뭐 준비하기 있는 게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건 뭐 그 형사법 개정하면 특사경 지휘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손봐야 됩니다. 더불어도 제가 그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담합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자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이 외국의 추세는 법인보다도 개인 고발이 더 많습니다. 경쟁법에 있어서 부당 경쟁이라든가 불공정 행위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개인 고발이 훨씬 많은데 개인이 네. 고발하는 개인 고발 그 법인의 대표자 실행하는 개인을 저희 처벌하는 공정위에서는 2021년도 이후에 거의 개인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뭐 과징금을 낸다든가 상한 2억 정도의 벌금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행위를 한 개인들
뭐 그게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라든가 실행행위에 가담한 계획 모의한 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법인만 고발하고 나서 나중에 검찰에서 개인 고발해라 고발 요청에 우선 그때나 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정에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이후에 공정의 고발 사건 중에서 조사 기간만 보통 뭐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다 돼갖고 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간.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맞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건 기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임박해갖고 고발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있고요. 지금 뭐 공정위원장은 뭐 조사를 여기 나온 것처럼 담합이 지금 오랫동안 됐었는데 강제수사 이 표 보면 나오시죠. 강제수사 좀 보여주시면 게시일 중에서 수사 기간은 대개 뭐 얼마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급박해갖고 저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 자체 촉발하고 하는 게 이 리니언시 때문에 면책 조항이 있어갖고 다른 경쟁사에서 조그만 경쟁사에서 자체 제보를 검찰에 한 겁니다. 검찰에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이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고발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신속하게 처음부터 개인까지 같이 고발하고 그다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라든 검찰이라든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지는 안 됩니다. 워낙 이게 압수수색할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조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사라든가 공정위 조사와 검찰이든 경찰이든 초기부터 협력 단계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습니다. 네, 공정위원장. 예, 뭐 지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인 고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밀가루 사건이나 설탕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조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도 담합 사건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담합 사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느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검찰에 이제 자진 신고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이 신고합니다. 공정위하고 검찰하고 이게 일반적인 행태고요.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 2순위가 검찰하고 공정위가 달랐습니다. 그거 이제 자, 그런 얘기는 그냥 됐고요. 네. 하여튼 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공정위원장님한테 그 얘기 한번 취임 초기에 물어봤잖아요. 예. 전속 고발권 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고발권 독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량법상.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도 고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권 독점은 완화돼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싼 빵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발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커요. 그 전속 고발을 폐지하든지 예, 아니면 뭐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주든지 예. 뭐 그렇게라도 좀 풀어야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 부족 뭐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 그걸 고쳐야지. 어떻게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그러면 자의적이 되잖아요. 다 위반하는데 이 중에 미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 거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죠. 하여튼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쪽으로 고발권을 좀 확대하는.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제가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빨리 같은데.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예.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게 업무보고 때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속도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속고발권 문제는 조금 공정이 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속도가 그 총리실에서 좀 챙겨서 어쨌든 기업 운영 영역의 이런 체계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저는 사회적 폐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데 저 계란 한 판 훔쳐먹은 서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해. 근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그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이리 장애물이 많아요, 처벌하는데.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밀가루, 설탕은 지금 이제 과징금 처분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안 했습니다. 설탕은 2월 10일 전원 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2월 10일. 10일. 그동안에 시행령을 안 바꿔놨으니 옛날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도 경미하게 결국 과징금 처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그 내부 처분 기준인데 시행령으로 해놨으면 그것도 법규라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또 취소 사유죠. 예. 법제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러죠. 예. 그냥 빨리 고쳤어야지. 근데 만약에 처분 기준을 바꾸면 바꾸기 전에 벌어진 일도 바뀐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실제로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 행위 소급해서 당시 불이익을 규정으로 해요? 준 걸로 봐서 효력을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예. 차관이 이건 뭐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십시다. 예, 최대한 엄중하게 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경종 울려가지고 종 울리면 놀래야지. 이거 안 놀래 이게. 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종 소리 내면 놀래야 경종이지. 네.